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들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람은 꿈을 이룬 남자입니다. 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인데요. 어떤 꿈을 이루었을까요? 네, 대선 운동을 할 당시에 이런 인터뷰를 했었죠. 네, 실제로 대선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네. 후보 시절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집을 찾아갔습니다. 네. 거기에서 둘이 만났는데 거기에서 내각에 들어와라 요청을 했다고 하고 거기에 홍석현 전 회장이 내가 장관이나 내각으로 갈 군번은 아니지만은 네. 미국 특사 제안이 오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미국 특사의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얘기가 들려오네요. 네. 네. 자, 실제로 미국 특사를 가게 될지 또 언제쯤 출발하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수위가 없는 기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한중일러 특사를 결정을 하고 조만간 출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 나온 사람들 몇 면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4강 외교 특사로 갈 사람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죠. 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미국으로,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이 중국으로, 문희상 의원이 일본으로,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러시아로 출국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네. 과거 역대 대통령과 좀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김무성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중국에 갔었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지냈던 이한구 위원장이 미국 특사를 갔고요. 윤상현 의원은 러시아를 갔습니다만 이게 2년 뒤에 전승절 때 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인수위 시절에 러시아 특사는 안 보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몽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특사로 갔고 네. 결국은 측근들을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이게 해외로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측근 아니면 꼭 배려해야 할 상대 경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특사로 파견함으로써 이분들의 정책의 유상도 세워주고 또 그쪽 분야에 정통한 분들을 보냄으로써 우리나라 외교의 그런 내실도 다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최소한도 내가 믿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국제적으로 그런 신망도 있고 그런 분야에 활동을 해왔던 분을 가능하면 그렇게 배치함으로써 국제관계를 외교관계를 많이 만들어보겠다 이런 측면일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우리 주변의 열강들의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아베 총리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강력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를 오래 푸틴 대통령처럼 정말 대통령했다, 총리했다, 다시 대통령해도 지지율이 80, 90%로 오갈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어떻습니까? 이런 외교를 지금 잘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일단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같은 경우는 과거 주미대사를 했었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꿈꿨는데 사실은 불발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회장 시절에도 굉장히 남북관계 외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설이라든가 또는 곳곳에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글도 직접 쓰시기도 했는데요. 네. 거기서 국제적인 식견이라든가 한반도가 앞으로 평화 관계를 맞이하고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식견을 보여줬었거든요. 특히 주미 대사 시절에도 미국의 주요한 정치인들, 민주당이라든가 공화당이라든가 많은 그런 의원들과도 그런 그 관계를 네트워크를 맺어놨었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미국 특사로 가게 된다면 최종 네. 확정된다면 우리 외교 관계도 발전시키고 또 네. 본인의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과 역정에도 맞다는 점에서 꿈을 이룬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네, 저희가 다음 문의 남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돌아온 남자 누가 돌아왔을까요? 노영민 전 의원인데요. 시집강매 논란으로 굉장히 중징계를 받았었는데 어디로 돌아오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주중대사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주중대사 이제 설에 나오는데 그 노영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아마 대선 과정에서도 캠프 내에서 조직을 제가 총괄했던 걸 알고 네. 있는데 그만큼 그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아마 당직도 사무총장 했었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아끼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중 핵심이었는데 사실 그저 시집강매 논란으로 본인이 총선 불출마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 아직 대선이 끝났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전 의원에 대한 약간의 좀 미안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배려를 좀 해주고 싶을 거고 주중대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4강 대사들은 사실 보면 전문 외교관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세라고 그러나요? 예. 대통령과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들이 갑니다. 그래야 이제 그 4강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말미에 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한다는 측면이라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정치인을 보내는 카드, 저는 괜찮은 카드라고 봅니다. 참고로 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주중대사가 권영세 네, 전 권영세 사무총장이었죠. 대사였죠. 그러니까 네. 거기도 굉장히 측근이었죠. 권영세 전 총장도 사실 총선 당시에 사무총장을 했을 그랬었죠. 정도로 예. 저 친박 핵심 인사로 알려져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영세 대사를 보내서 자 한중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가져가겠다. 특히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사실은 약간의 박근혜 신드롬 같은 것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관계를 좀 좋게 가져가겠다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결과 그 이후에 이제 한미 동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한중 관계는 약간 좀 멀어진 측면이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영민 전 의원은 스스로가 내 최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내 최측근을 주중대사로 보낸다. 이거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또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 뭐 삼철이라는 하는 사람들도 일부러 뭐 해외도 나가고 공직도 맡지 않고 일단 처음에는 대통령과 거리를 둬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또 좋은 사람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여지를 둔다라고 했는데 노영민 의원이 저렇게 떡해서 주중대사로 가면 물론 장관이나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이거 혼자 뭐 이렇게 자리를 갖는 거 이렇게 해서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정치, 국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주중대사라는 자리를 만드는 것 사실은 약간의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특히 주중대사가 과거에 비해서 정말로 중요한 자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됐죠. 예. 과거에도 이명박 대통령 때 유익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는 권영세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중국과의 교역이라든가 또 한중 관계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복심을 실은 미국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뭐 보시면은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오바마 대통령 때 주중 대사는 정말로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미국과의 관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인물들을 보냈었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대통령이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네. 저는 노영민 전 의원이 이제 만일에 가게 된다면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측근들이 가서 사실은 중국어도 못하고 중국 전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중국 정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중국 상황도 외교 관계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고 공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높이는데 역할을 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은 이제 주중대사가 4강 중에서는 주중대사를 맨 처음 지금 내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주미대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자, 미국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를 계속해서 연상하게 돼요. 이 문재인 정부를 보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초기에 그런 거 있었죠.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자 역할을 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 측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 기왕이면 주중대사 한 사람을 저렇게 내정한다 뭐 이러기보다는 주중대사와 주미대사를 한꺼번에 좀 내정해서 발표를 하면 네. 어땠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내정됐는데 아직 취재가 덜 됐을 수도 취재가 덜 있고요. 됐을 수도 보도가, 있으니까 네. 예, 제가 네. 취재가 되는 대로 바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어떻습니까? 이런 외교를 지금 잘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일단 홍석현 전 중앙일보 의장 같은 경우는 과거 주미대사를 했었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꿈꿨는데 예. 사실은 불발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회장 시절에도 굉장히 남북관계 외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설이라든가 또는 곳곳에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글도 직접 쓰시기도 했는데요. 네. 거기서 국제적인 식견이라든가 한반도가 앞으로 평화 관계를 맞이하고 주요한 국가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 식견을 보여줬었거든요. 특히 주미 대사 시절에도 미국의 주요한 정치인들, 민주당이라든가 공화당이라든가 많은 그런 의원들과도 그런 그 관계를 네트워크를 맺어놨었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뭐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미국 특사로 가게 된다면 최종 네. 확정된다면 우리 외교 관계도 발전시키고 또 네. 본인의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과 역정에도 맞다는 점에서 뭐 꿈을 이룬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네, 저희가 다음 문의 남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돌아온 남자 누가 돌아왔을까요? 노영민 전 의원인데요. 시집강매 논란으로 굉장히 중징계를 받았었는데 어디로 돌아오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주중대사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주중대사 이제 설에 나오는데 그 노영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아마 대선 과정에서도 캠프 내에서 조직을 제가 총괄했던 걸 알고 네. 있는데 그만큼 그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아마 당직도 사무총장 했었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아끼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중 핵심이었는데 사실 그저 시집강매 논란으로 본인이 총선 불출마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 아직 대선이 끝났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전 의원에 대한 약간의 좀 미안한 감정이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배려를 좀 해주고 싶을 거고 주중대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제 4강 대사들은 사실 보면 전문 외교관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세라고 그러나요? 예. 대통령과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들이 갑니다. 그래야 이제 그 4강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말미에 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난다는 측면이라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정치인을 보내는 카드, 저는 괜찮은 카드라고 봅니다. 참고로 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주중대사가 권영세 네, 전 권영세 사무총장이었죠. 대사. 그러니까 네. 거기도 굉장히 측근이었죠. 권영세 전 총장도 사실 총선 당시에 사무총장을 했을 그렇었죠. 정도로 예. 친박 핵심 인사로 알려져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영세 대사를 보내서 한중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가져가겠다. 특히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사실 약간의 박근혜 신드롬 같은 것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관계를 좀 좋게 가져가겠다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결과 그 이후에 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네. 과거 역대 대통령과 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김무성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중국에 갔었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지냈던 이한구 위원장이 미국 특사를 갔고요. 윤상현 의원은 러시아를 갔습니다만 이게 2년 뒤에 전승절 때 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인수위 시절에 러시아 특사는 안 보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몽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특사로 갔고 네. 결국은 측근들을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이게 해외로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측근 아니면 꼭 배려해야 할 상대 경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특사로 파견함으로써 이분들의 정책의 유상도 세워주고 또 그쪽 분야의 정통한 분들을 보냄으로써 우리나라 외교의 그런 내실도 다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최소한도 내가 믿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국제적으로 그런 신망도 있고 그런 분야의 활동을 해왔던 분을 가능하면 그렇게 배치함으로써 국제 관계를 외교 관계를 많이 만들어 보겠다 이런 측면일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우리 주변의 열강들의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아베 총리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강력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를 오래 푸틴 대통령처럼 정말 대통령했다 총리했다 다시 대통령해도 지지율이 80, 90%로 오갈 이제 한미 동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한중 관계는 약간 좀 멀어진 측면이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영민 전 의원은 스스로가 내 최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내 최측근을 주중대사로 보낸다. 이거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또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 삼철이라는 하는 사람들도 일부러 해외도 나가고 공직도 맡지 않고 일단 처음에는 대통령과 거리를 둬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또 좋은 사람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여지를 둔다라고 했는데 노영민 의원이 저렇게 떡해서 주중대사로 가면 물론 장관이나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이거 혼자 이렇게 자리를 갖는 거 이렇게 해서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정치, 국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주중대사라는 자리를 만드는 것 사실은 약간의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주중대사가 과거에 비해서 정말로 중요한 중요해졌습니다. 자리가 됐죠. 예. 과거에도 이명박 대통령 때 유익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는 권영세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중국과의 교역이라든가 또 한중 관계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복심을 실은 미국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보시면은 부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들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람은 꿈을 이룬 남자입니다. 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인데요. 어떤 꿈을 이루었을까요? 네, 대선 운동을 할 당시에 이런 인터뷰를 했었죠. 네, 실제로 대선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네. 후보 시절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집을 찾아갔습니다. 네. 거기서 둘이 만났는데 거기에서 내각에 들어와라 요청을 했다고 하고 거기에 홍석현 전 회장이 내가 장관이나 내각으로 갈 군번은 그거는 아니지만은 아니다. 네. 미국 특사 제안이 오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미국 특사의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얘기가 들려오네요. 네. 네. 자, 실제로 미국 특사를 가게 될지 또 언제쯤 출발하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수위가 없는 기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한중일러 특사를 결정을 하고 조만간 출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 나온 사람들 몇 면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4강 외교 특사로 갈 사람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죠. 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미국으로,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이 중국으로, 문희상 의원이 일본으로,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러시아로 출국할 가능성이